안녕하십니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박정호 선임연구원입니다. 2020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 공고와 관련한 사업 설명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설명 영상을 보시고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공고문의 연락처 또는 본 영상의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공공수요가 있는 신기술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R&D, 실증, 공공조달, 연계 등을 지원하여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제 수요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동사업은 지정 공모사업으로 공공부문 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제품 개발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공공혁신 수요를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며 공고문에 제시된 13개의 대상 과제에 대하여 지원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입니다. 사업비 지원 규모는 대형 과제는 2년간 약 20억 원, 중소형 과제는 2년간 약 10억 원 규모로 진행됩니다. 올해 선정할 과제들의 수행 기간은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다만 경쟁적 기술 대화에 들어가는 과제들은 수행 기간이 아래의 별표처럼 달라지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저희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추진 방향 및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의 기획 및 과제 관리를 담당합니다. 동사업은 공공혁신 수요를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수요기관에서 실증 기반 및 R&D 과정을 지원하며 수요기관은 경쟁적 기술 대화 과정 이후 수행기관과 공동 R&D 수행이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이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사업비 지원 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입니다. 과제의 총 사업비는 정부 출연금과 영리기관이 부담하는 민간 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 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민간 부담금의 개념은 이 공동연구 과제들은 순수하게 정부 지원금으로만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민간에서 투자를 하여 진행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 대기업으로 간주합니다. 기업 구분 기준은 표 아래 설명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표를 보시면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요기관은 기업 유형이 대기업이던 중소기업이던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 출연금을 지원합니다. 이 표는 저희 사업의 운영 요령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에서 발췌하여 가져온 표인데 총 사업비 중 정부 출연금 지원 비율이 대기업은 33%까지,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67%까지 가능합니다. 쉽게 말해 대기업은 33대 67이므로 1대2, 중소기업은 67대 33이므로 2대1 수준입니다. 영리기관에서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하는데요.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은 대기업이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이 50% 이상, 중소기업이 40% 이상입니다. 여기서 수요기관은 또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현금 비율을 적용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의 연간 정부 출연금이 5억 원이고 민간부담금을 최소로 하는 경우 정부 출연금 5억 원을 기준으로 민간부담금은 약 2.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민간부담금 2.5억 원 중 최소 40%인 1억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하시는 민간부담금 현금은 정부 출연금 5억 원과 합쳐서 연구과제 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물은 보통 참여인력의 인건비로 충당을 하는데요. 기보유하고 계시는 연구 장비 등을 현물 투자로 잡을 수도 있으니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2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위의 비율들은 각 기관별 연차별 비율을 지키셔야 합니다. 4페이지 기술료입니다. 기술료는 영리기관에 한하여 정부에서 투자한 정부 출연금에 상응하는 투자금을 회수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료는 민간부담금 현금은 제외하고 최종 사용한 정부 출연금에 대해서만 징수하는데 징수 비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지원 분야입니다. 저희 사업은 말씀드렸듯이 지정 공모 사업으로
공공부문 수요조사를 통해 접수된 과제 중 최종 선정된 13개 공공수요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제시된 수요기관의 RFP를 기반으로 세부 개발 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제 세부 내용 및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은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요구사항을 조절하는 경쟁적 기술 대화와 최종 선정기관의 연구개발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경쟁적 기술 대화란 공공수요처와 복수의 수행기관이 적절한 대안을 찾을 때까지 대화를 통해 과업 내용을 보완하고 그 결과 가장 우수한 제안을 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경쟁적 대화 방식은 1개월 내외로 진행되며 이 기간에는 기본 설계, 시제품 제작, 요구사항에 대한 조율 등이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 현장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접수 현황 및 평가 결과에 따라서 경쟁적 대화 방식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단일의 기업을 선정하여 사업이 수행될 수도 있습니다. 경쟁적 기술 대화를 거쳐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에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기술개발 및 수요기관 현장 실증을 지원하여 신뢰성, 안정성을 검증하며 성공과제는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이 연계 지원됩니다. 7페이지 신청 자격입니다. 저희 사업의 주관기관은 국내 중소기업, 우수조달 물품 등록이 가능한 중견기업에 하나며 이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우수조달 물품의 지정에 따른 중견기업을 의미합니다. 참여기관은 국내 중소기업,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중견기업, 비영리기관 등입니다. 단 수요기관은 경쟁적 기술대화 후 최종 R&D 수행기관이 선정된 후에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고문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은 공공수요처 중 시장형 공기업을 의미하며 일반 대기업은 본 과제에 참여하실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지원 제외 처리 기준입니다. 우선 공고 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희 사업은 지정공모 사업으로 신청하신 과제가 공고된 수요 제안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전 지원 제외가 됩니다.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신청하신 과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기존에 지원된 과제는 아닌지 유사성 검토를 진행하여 중복과제로 나오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가 됩니다. 이 유사성 검토는 NTIS에 가입하셔서 직접 시뮬레이션 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기획하신 과제의 내용으로 사전에 한번 검색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NTIS 과제 참여 유사 과제 메뉴에서 검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 위험에 해당되는 경우 역시 사전 지원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사전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지 아래 표를 잘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래쪽 부채 비율 500% 이상, 유동 비율 50% 이하인 경우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참여연구원 및 기업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쪽 근거 규정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요령은 꼭 한 번씩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2페이지 평가 절차입니다. 신청하신 제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자격 충족 여부 및 적합성 검토를 위한 사전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간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진행합니다. 발표평가는 1차, 2차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되며 1차 발표평가에서는 경쟁적 기술대화 수행을 위한 복수의 기관을 선정합니다. 다만 모든 RFP에서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지는 않고 최고 득점 과제와 차순위 과제의 점수차가 3점 미만인 경우에만 대화를 진행합니다. 평가 항목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2차 발표평가는 경쟁적 기술대화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근거 법령 및 규정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4페이지 신청 방법 및 기한입니다. 모든 서류들은 K패스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날인이 필요한 서류들은 서명하여 스캔본을 올려주시면 되고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신청 방법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수 마감 시간 직전에 올리시다가 업로드 도중에 접수 기간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접수 기한 마감일인 4월 7일 17시 전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미리미리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출 서류 및 사업의 전담기관 등은 읽어주시길 바라며 과제의 보안 등급은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을 참고하여 선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입니다. 과제는 진도 점검 및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가 있으며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 제한 및 정부 출연금 환수 등의 제재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저희 사업은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 시스템인 RCMS 적용 사업입니다. 다음은 청년 인력 의무 채용입니다. 총 수행기간 중 기업으로 투입되는 총 정부 출연금이 5억 원당 청년 인력 1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야 되는데요. 의무 채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차 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하여야 하고 출연금 합계액이 5억 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도 말까지 채용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출연금 총액이 10억 원, 2개년 지원되는 과제의 경우에는 1차 년도에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하고 1차 년도에 1명을 추가로 채용하시던지 아니면 2차 년도에 1명을 채용하셔야 합니다. 청년 인력 의무 채용에 대한 세부사항 및 법정 분쟁에 대한 책임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 주시거나 댓글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